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대차 마무리할게요. 칠판 보세요. 자, 질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신 것 같은데 언제? 지상권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 민법 283조를 보시면 자,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뭐 되었다? 만료되어서 지상권이 뭐 하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의 지상물이 뭐 했을 때 현존하게 되면 누구는 지상권자는 누구에게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 한번 더 합시다 라고 1차적으로 뭐 합니까? 1차적으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따라서 설정자는 갱신 청구에 응해서 연장해 줄 수도 있지만 응하지 않고 안 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설정자의 갱신 청구가 뭐 되는 경우 거절되었다 하면 2차적으로 이제 지상권자는 설정자에 그러면 내 물건 네가 사 라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 이건 청구권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 형성권. 요거 배우실 때 지상권 소멸 사유가 지료 2년 이상 체납해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갱신 청구 인정되지 않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셨죠? 1타 2피 갑니다. 똑같아.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뭐 되었어? 만료되었어. 그랬더니 임차권이 뭐해? 임차권이 뭐해? 소멸해.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에 뭐가 있으면? 지상물이 있으면 누구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계약 한번 더 합시다 라고 뭐 할 수 있고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뭘 당하면? 거절 당하면 누구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 똑같아. 됐나요 지금? 자, 그래서 법조항을 좀 봅니다.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첫 번째 포인트. 어떤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는 임차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설이 뭐하면? 현존하면 몇 조? 283조니까 요거네. 그걸 뭐한다? 준용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차임을 이익이 뭐해서? 체납해서 그렇게 임차권이 뭐한 경우라면? 소멸한 경우라면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는 인정될 여지 없다고. 똑같아. 됐나요 지금? 다만 원래 원칙은 먼저 갱신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만큼 이럴 수 있어. 임대차의 경우라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간에 약정이 있는 임대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될 수 있잖아.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누구든지 해지 통고하게 되면 통고받느라 또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합니까? 소멸하잖아. 아까 635조에서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라면 각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때 임대인 통과 몇 월 지나면 6월 지나면 임차권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고. 이런 경우라면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뭐에 의해서?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차가 뭐 했다면? 소멸했다면 이때는 다시 한번 씁시다 라고 갱신 청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잖아. 왜? 끝내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갱신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전체 원칙은 먼저 뭐 하고?
계약 갱신 청구하시고 그것이 뭘 당했을 때 거절 당했을 때 2차적으로 들어온 게 뭔데?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인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차가 뭐 했으면 소멸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고도 갱신 청구하지 않고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내지는 갱신 청구권입니다. 얘기 끝. 됐나요? 거기까지 보시고 제일 중요한 얘기 누구? 실파.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됩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시험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죄송해요 표현이 그렇게 격이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장난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지상물은 어디 있는 거야? 땅에. 부속을 어디다 부속시킨 거야? 건물. 정확하게 정리하셔. 얘기 끝. 됐습니다. 자, 책에 있는 판례 몇 가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방금 했던 얘기 칠판에 그렸어요. 자, 갑니다.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갱신 청구 없이도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형적인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얘기 끝. 자, 이제 관련 판례 좀 몇 개 볼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 뭘 이유로 해서? 차임을 연체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라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인정될 여지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일방적 뭐에 의해서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했다면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부터 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설사 그 지상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무슨 건물이어도 뭐가 건물이어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그 지상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읽어보세요. 그냥. 세 번째, 지상물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뭐 얻어서 동의 얻어서 신축한 것 한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지상물을 청구할 수 있어. 얘기 끝. 자, 6번 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뭔 그림인지.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을이 토지의 임차인,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하고 토지 임차인이 갑소유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현재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뭐하고 있답니까? 소유하고 있대. 됐나요? 계약이 끝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뭐하게 되면 현존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 건물 사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면 여기서 문제. 이 건물에 은행 A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이 건물에 대해서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있다 없다 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만 더 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어떤 권리니까? 형성권이다 보니까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형성권이니까 무조건 사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 요 건물은 인근 시세 대비해서 3억 정도 합니다. 은행의 저당권은 1억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3억이야. 저당권 빼고 2억이야. 질문 이해하셨어요 지금? 3억이다 2억이다. 3억입니다. 3억입니다. 다만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동시 이행의 합법 행사에서 매매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매매 대금은 그냥 3억이에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7번 판례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뭔 그림이에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그림이에요 지금. 임대인 땅은 요 부분인데 임차인이 임대인 토지뿐만 아니라 3자 토지에 이렇게 자기 건물을 걸쳐서 지어놨대. 자,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랬을 때 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건물이 요렇게 뭐가 돼 있으면 구분되어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있고 구분된 건물이 아니라면 이건 통건물이니까 이때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표현이 어디라고요? 구분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 인정됩니다. 이 얘기 끝.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저희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3번하고 4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 구청이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됐습니다.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뭐 배운다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잠깐만. 우리 전세권 배우실 때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도 배웠고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이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것 같은데? 네. 법조항 찾아볼게요. 316조. 316조. 민법조항 316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했다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니까 칠판 누구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도 같다. 그럼 따라서 칠판 누구도 전세권자도 설정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부속물은 반드시 전세권 설정자에 뭐 얻어서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거야. 전세권 설정자도 뭐 매수한 것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얘기 끝.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 임차인도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부속물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됐나요? 똑같아. 다만 임대인에 뭐 얻어서? 동의 얻어서 임대인은 또 뭐한? 매수한 부속물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끝.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이 똑같아.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칠판. 여러분에게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칠판. 건물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 매수 청구 인정된다. 끝. 전세권 매우실 때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은 있어? 없어? 법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토지 전세권에도 토지 임대차에 관련 규정을 뭐 한다고요? 유추 적용해주는 바람에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게 할 의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다 배운 판례들이니까 여기까지 정리 끝. 자, 이제 본질은 따로 있어요. 646조가 뭐라고요? 몇 조? 자, 626조가 뭐야? 자, 칠판. 646조가 뭐야? (643조가) 뭐예요? 뭐? 자, 질문. 626조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부호성을 매청권 임의규정 강행규정. 뭐? 강행규정이다고요?
강행 규정에 646조가 있는지 찾아보죠. 652조 가봐. 652조 강행 규정에 646조가 있는가? 환장하겠다. 환장해. 자, 내지에 들어와요? 내지는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들어온다고. 현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상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자, 그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654조 봐봐. 653조 보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646조가 포함되어 있는지 봐봐라고. 6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임대차의 전부야. 실은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전부야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올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물론 매한가지 보셔봐. 요 양자 모두 내용이 똑같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가 뭐 되었다면 해지된 경우라면 부속물 지상물 인정 안 돼. 이건 매한가지이고 도기가다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646조 부속물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물은 어때요? 지상물은 643조가 들어오나? 653조 일시 사용을 임대차 643조가 있냐고. 없어. 그러면 지상물 외청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돼버려. 특징된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요거 정리하시라고. 여기 전부야. 고등학교 기출문제 보면.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지가 되었다면 부속물 매수 인정되지 않는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일시 사용할 임대차라면 부속물 매수가 인정될 여지 없다. 됐나요? 끝. 잠깐만. 부속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속 독립성 있어. 자, 갑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뭘 투입했어? 돈 투입했어. 돈 투입했는데 그것이 독립성이 없으면 뭐고? 비용 상환 청구. 독립성이 있어버리면 이거 뭐라고요? 부속물이야.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야.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얘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자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종의 형성권이다 보니까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고, 임차인은 부속물에 관한 매매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이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결련성이 없어. 다만 돈 받을 때까지 항변권 행사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양도 전대예요. 칠판 보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전대하지 못합니다. 칠판. 물건을 팔아먹는 양도가 쉬울까요? 채권을 팔아먹는 양도가 더 쉬울까요? 질문이 뭐냐면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고 채권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물건의 양도가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채권의 양도가 더 자유로울까요? 어? 어?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어 이 얘기. 물권은 절대권이다. 따라서 동의받지 않고도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은 상대권이다.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동의받고 팔아먹어라 라고 이 강사 수도 없이 한 것 같은데 수도 없이 전세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받아야 돼?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어. 지상권 양도할 수 있나요? 설정 동의 필요 없어. 동의 필요 없다고. 질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설정 동의 필요 없어. 물권은 절대권이다 보니까 동의 필요 없이 내 물권이야 지금. 내 채권은 상대권이다 보니까 동의 받으셔야 돼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봐.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을 병한테 뭐 했다고? 양도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라.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라. 채무자의 통지가 없거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수도 없이 한 거 아니야? 임차권도 채권입니다. 임차권도 채권이다 보니까 임차권 양도 전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만 누구 동의 받으라고? 임대인의 동의 받아서 양도 전대하시라고. 따라서 임대인의 뭐 없는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대? 해지. 무슨 얘기냐면 뭐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뭐 했다? 양도하거나 뭐 했다면 전대했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고 지금. 됐나요? 끝. 자. 실무에서는 임차권 양도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잠깐 볼게요. 갑이라는 임대인, 을이라는 임차인, 2년짜리 임차권이 있습니다. 요 임차권을 병에게 뭐 했다고요? 양도한다. 누구 동의 받아라? 임대인의 동의 받아라. 됐나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뭐 했으면? 양도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무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뭐 해라? 해지해라. 요 법조항이 지금 나와 있는 629조입니다. 됐나요? 끝. 그러면 한번 해보죠.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양도했으면 얘 이름 누구라고요? 임차권의 누구? 양수인. 그러면 임차권 양도하면 얘는 빠져나가겠죠. 얘가 임차인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임차권의 양도라는 개념입니다. 됐나요 지금? 여기서 문제입니다.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도했대. 유효 무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임차권 양도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채권행위니까 동의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동의 없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을 뿐이지, 해지할 뿐이지, 동의 없어도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인 등이 대항을 못할 뿐이야. 뭐라고요? 다시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못할 뿐이라고? 대항이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이 양도는 유효입니다. 다만 요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줘야 될 담보 책임을 부담할 뿐이야. 그 정도의 뜻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가장 한 번씩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대입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이라는 임차인과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을 자신이 누가 되어서 임대인 되어서 병에게 뭐 한다고요? 다시 전대차 한다고. 이랬을 때 의뢰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뢰 이름은 전대인, 병의 이름은 전차인이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임차 목적물을 뭐 했다 하는 경우도, 전대차 하는 경우도 반드시 임대인이 뭘 받아라? 동의 받아라. 동의 없이 전대차 있다면 어디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무슨 계약을? 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합니다. 됐나요 지금? 끝. 그런데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전대했다면 이건 뭐라고요? 적법 전대차 계약입니다. 됐나요? 끝.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임대차 계약이니까 임차인, 전대인 차임 주겠죠. 그리고 전대차도 차임 주겠잖아. 저 말 이해했어요 지금? 자, 월세 100, 전대차 월세 얼마? 90만원, 110만원. 어? 110이겠습니다. 전대차가 훨씬 더 세요. 좀이라도 세. 그래야 돈이 남잖아.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 일반적인 전대차 계약입니다. 끝. 그런데 우리 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뭐 얻어? 동의 얻어. 임차물을 뭐 했다면? 전대했다면 누구는? 전차인은 직접 누구에게?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뭐 한다? 부담한다. 이 말의 의미를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을 줘야 합니다 라고 오인하지 마시라고. 자 갑니다. 아름다운 세상 110만원 가겠죠? 아름다운 세상 110 받아서 100만원 가면 아름다운 세상 아닌가? 그런데 110이 가는데 임대인에게 안 갈 수도 있잖아. 여기서 빵꾸가 생겨버리잖아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 규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정을 보니까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양. 잠깐 볼게요. 월세 내는 날짜 10일이야. 전대차 월세 내는 날짜 11일일까 11일일까 9일일까? 어? 9일이겠지. 상식 아니야? 먼저 받아주는 거잖아 지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요 전차인이 9일이 아니라 7일날 줬대. 언제? 7일날. 그런데 10일날 월세가 안 들어왔답니다. 그럴 때만 전차인은 대항 못합니다. 그럼 따라서 잘 보셔. 정상적으로 9일날 차임을 지급했으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청구 못합니다. 다만 법조항이 워낙 엉망인 법조항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험 지문은 내용을 안 물어보니까 전차인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 됐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대차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전차인의 권리 확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키워드 뭐? 합의로 계약을 뭐 한 경우에도 종료한 경우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얘기 끝. 그리고 632조가 시험 기출. 전 3조의 규정은 임차인이 건물의 무슨 부분을? 소 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으니까 건물의 소 부분 전대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 부분이라면 소 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했다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전대차 계약이고,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뜻만 좀 보세요.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이라는 임차인하고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목적물을 쓰고 있는 중에 병이라는 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전대 계약합니다. 근데 현재 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습니다. 끝. 케이스 문제.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했답니다. 됐나요? 열받은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해서 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유,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임대차 계약이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은 뭘 받고 있어? 차임 받고 있잖아. 따라서 자신의 동의 없이 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다 할지라도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지하셔야 돼요. 해지한 다음에 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것만 정리하시면 판례가 유일한 판례니까 요것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칠판 보세요. 644조. 제목이 뭐예요? 제목. 전차인의 뭐? 잠깐만. 별 뜻 없어. 그러니까 좀 들어만 보셔봐. 누구도 전차인도 뭐 할 수 있고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 전차인도 뭐 할 수 있다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끝. 칠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뭐 한 경우? 전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임대인 동의 얻어서 전대했다고. 이런 경우에 원임대차와 전임대차 기간이 동시에 뭐 되고? 만료되고 건물, 수목, 지상시설이 뭐 하게 되면? 현존하게 되면 누구는? 누구? 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어?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임대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잠깐만. 앞에서 봤던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었어? 갱신 청구였어. 근데 전차인은 뭐 하라고요? 임대 청구하시라고. 별도도 없어. 봐봐. 갑이란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뭐가 있고? 임대차가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뭐 얻어서? 동의 얻어서 뭐 했대? 전대차 했대. 그러니까 병이 누구라고? 전차인이라고. 그래서 임대인 소유의 토지에 전차인 병이 건물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뭐 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먼저 뭐 하라고? 잠깐만. 그 땅 내가 나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임대 청구. 전차인은 임대라고 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차인은 얘한테 가서 뭐라고? 내가 당신 땅을 씁시다 라고 뭐 하시고 임대 청구하시고. 이게 안 되면 2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정리. 그러면 적법한 임대차, 전대차 계약에서만 전차인에게 뭐가 인정되고? 임대 청구. 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따라서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라면 전차인에게는
임대 청구나 지상물의 매수 청구 인정 권력이 없습니다. 의미 됐나요 지금? 얘기 끝. 같은 얘기예요. 내용이 똑같아. 칠판. 전차인도 뭐 할 수 있어?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따라서 토지 임차인만 매수 청구, 토지 임차인만 부속물이 아니라 적법한 전대차의 전차인도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면 부속물 매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뜻만 좀 보시면 얘기 땡큐.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이 좀 뒤죽박죽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집 좀 펴볼까요? 문제집. 임대차에 관련된 243페이지. 장량 기출입니다. 칠판.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의 X토지를 10년간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의 Y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기 명의로 뭘 마쳤대요? 등기를 마쳤대. 대항력 있나요? 대항력 있네 이거. 자, 옳지 않은 거예요. 갑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은 다른 약정이 없다면 임대 기간 중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맞죠? 2번. X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여기는 건물 등기를 했잖아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물 등기를 했잖아.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임대인이 X토지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법정화가 받고요. 자, 4번. 을이 600만 원 차임 연체. 잠깐. 월세가 얼마였어요? 200. 월세가 600이면 상기인가요? 상기잖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고. 5번. 갑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 건물을 압류했다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 건물 임차인 소유의 Y 건물을 압류했다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법정 저당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법정 저당권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왔던 게 틀렸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칠판 보세요. 어려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결론이 뭐냐면 임의규정을 찾으라는 얘기 같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잖아. 그런데 약정의 효력 인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을 찾아라. 다 몇 번? 2번. 비용 상환 청구 몇 조? 626조는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규정.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지상물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예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1번이 답. 2번.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재판상 재판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여부 관계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경우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형성권. 그런 얘기고. 4번. 계약력 있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력 있으니까 그런 얘기고.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1번 답 틀렸습니다. 자, 3번 20배 기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몇 조? 몇 조? 646조. 행사할 수 없다. 5. 2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면 부속물 매수 인정되지 않는다. 5.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얘기.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한 부속물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한번 왜 틀렸는가 보죠.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것은 비용 상환 청구 포기 약정이에요. 강요규정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는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 인정될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아까 봤던 판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보죠. 옳은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옳은 거 5번 연체액 이익이라면 해지할 수 있다. 5번 4번 틀린 이유 넘어가고 3번 틀린 이유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면 부속물 매수 인정 안 돼요. 건물의 소부분이라면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안 됩니다. 3번 1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 종료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왜? 뭐라고? 말이 안 된다고. 봐. 갑이 토지 임차인이고 그 위에 지상물을 갑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지상물을 타인에게 뭐 했대? 을한테 팔아먹었대.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지상물 매수로 내 거야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아니 말이 남한테 팔아먹었잖아 지금 현재. 내가 지어놨지만 지금 을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갑은 지상물 소유자 아니잖아 지금. 청구 안 돼.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4번은 뭐냐면 갑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 주고 임차 보증금 뭐 있다고요? 반환 채권이 있대. 임대차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억의 임차 보증금을 줬을 거라고요. 그럼 계약 끝나면 임차인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임차 보증금 뭐 있어? 반환 채권이 있잖아. 그런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이 뭐 되었대? 송달. 뭔 뜻이야? 응? 여러분은 대충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병이라는 카드 회사가 임차인에게 8천만 원의 카드 대금이 있어. 카드 채권이. 그래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카드 회사가 뭐 했다고? 그래 압류했다고. 당신 계약 끝나도
임대인 당신 말이에요. 임차인을 주지 말라고 압류했다고. 그리고 뭐 해놨어? 선부명령을 받아놨어. 지금 카드회사 채권자가. 됐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요. 월세를 밀린 게 2천만 원이 밀렸어. 그러면 보증금 1억 중에서 압류금이 송달되고 연체가 2천만 원 밀렸으면 임대인은 2천만 원 까고 줘야 돼? 아니면 2천만 원 안 까고 1억 다 줘야 돼? 카드회사에.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압류금이 전비용 받은 상태야. 그런데 요 임차인이 월세를 2천만 원 밀려 있다고.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 보증금에서 이제 월세 까야죠. 그 얘기야. 전부명의 송달된 후 발생한 연체 차임 월세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깐다 못 깐다? 까야 한다고. 까야 한다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5번 뭐죠? 유익비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유익비는 종료하기 전에 안 돼요. 종료해야 합니다. 필요비는 즉시지만 유익비는 종료해야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맞네요. 죄송해요. 2번 임차인 선택 틀렸네요. 누구 선택? 임대인 선택. 2번이 답. 유익비 상환 청구는 몇 월래? 6개월래. 몇 월래? 6월입니다. 숫자 기억하시고.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 유효 무효? 유효.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고. 5번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 목적물에 반환 거절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자 6번입니다. 토지전대차예요. 옳은 겁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3번이 답 같은데? 임대인의 동의 얻어 적법한 토지를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1번 틀린 이유. 동의 없이 전대해도 그 전대는 유효입니다. 무효라고 돼 있네요. 유효입니다. 2번 틀린 이유. 임대인의 동의 얻어 적법하게 전대했다면 두 사람이 합의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아까 봤던 얘기고. 4번 틀린 이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얻어 토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아까 봤어요.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 누구도 전차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걸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왔. 그래서 답은 그래서 3번. 자 7번 보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을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계속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면 보호 의무 없습니다. 2번 갑의 귀책 사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을은 원상 회복 의무는 부담합니다. 집어넣어줘야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 전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라면 을은 사용수에게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판례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원인 불명의 하자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라면 을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을이 주택의 사용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 종료 시에 갑에 대하여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8번 옳은 걸 찾아보죠. 1번 틀렸죠. 행정관청의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고. 2번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계약 당사 사이에 지상물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요게 답. 4번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을 원하면 계약 갱신해야죠.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뭐 했다고요?
양도했으면 지상물 매수할 수 없습니다. 남의 땅 되었잖아. 됐습니다. 자, 9번입니다. 22회인데 굉장히 쌈박하게 나왔던 것도 기억이 돼요. 을은 사과나무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갑과 전속기간 10년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차임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인가요? 매년 말인가요? 매월 말, 매년 말. 왜 매년 말이야? 임야안에 토지입니다. 대지라면 뭐겠지만 매월 말이지만 토지는 뭐라고요? 매년 말이야. 그래서 틀렸어. 2번. 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복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틀렸고.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답.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면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번 틀린 이유. 유익 비출했습니다. 갑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5번 틀린 이유. 임차인은 식재한 나무, 사과나무가 존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게 기출. 그래서 매년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보시면 임대차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법 강론 부분은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도급하고 위임은 안 했는데 이거 문제 풀 때 하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다음 주는 정규 수업할 때는 앞으로 처음 오겠습니다. 아시죠? 민법 총칙 갈게요. 다음 주 정규 과정 민법 총칙 갑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